여러분, 저는 평생 사람과 함께하며 사업을 해왔습니다. 대구에서 작은 상해를 열었던 젊은 시절부터 수원 공장에 흙냄새가 가득하던 때, 그리고 우리 산업이 뒤늦게나마 세계와 겨루기 시작하던 순간까지 저는 수없이 많은 인생의 시작과 끝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아주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 누구에게 기대느냐? 그 선택 하나가 사람의 마지막을 조용히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누구나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더해지면 사람은 누구나 어느 순간 누군가의 어깨를 찾게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 그 어깨를 잘못 고른다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고 몸을 챙기고 자식에게 기대를 걸며 준비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사람의 말년을 결정짓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기둥입니다. 그 기둥을 어디에 세우느냐,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마지막에 단단히 마무리되기도 하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저는 사업을 하며 참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 욕심 많은 사람, 그리고 기대는 곳을 잘못 골라 말년을 비참하게 마친 사람들까지 그들을 지켜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사람이 믿어야 한다고 여기는 대상과 정말로 끝까지 함께 해주는 대상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요. 오늘 저는 제 평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가장 먼저 기대지만 사실은 가장 위험한 세 대상, 그리고 끝내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 세 존재에 대해 조용히 그러나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년이라는 것은 불편한 진실을 외면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가장 흔히 기대지만 사실은 가장 먼저 무너지는 대상,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기대면 안 되는 첫 번째 대상, 자식. 많은 분들이 평생의 마지막을 이곳에 걸어버리지만은 제가 살아보니 이 선택만큼 마음을 쉽게 무너뜨리는 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상회를 운영하던 젊은 시절 시장 사람들, 장사꾼들, 공장 근로자들, 수많은 가정의 희로애락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한 가지 진실을 배웠습니다. 부모의 기대는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짐이 된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이만큼 키웠으니 늙으면 당연히 돌봐줘야지. 마치 젊은 날의 헌신을 노년에 되찾아야 할 투자 수익처럼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계산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삼성상해 그리고 이후 여러 공장을 운영하며 청년 직원들과 수백 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상태였습니다. 생계를 꾸리고 가족을 챙기고 매일 같은 자리에서 몸을 혹사하고 지금뿐 아니라 제 시대에도 젊은 사람들은 그저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겨웠습니다. 그런 자식들에게 내 말년을 책임져라. 내가 너희를 키웠으니 이제 너희 차례다. 이런 마음을 얹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따뜻합니다. 효심도 있고 사랑도 있고 부모를 챙기려는 마음도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돌봄은 하루 이틀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젊은 사람의 체력과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는 작업입니다. 제가 본 많은 가정에서 처음엔 정성스럽던 마음이 몇 달, 몇 년 지나면 피로와 원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자식은 지쳐가고 부모는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상처받고 결국 서로의 삶이 무너지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노라, 돌봄, 늙은 부모가 늙은 자식을 돌보고 서로 지탱하지 못한 채 함께 힘이 빠져가는 모습. 저는 이 장면을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 거래처 상인들,
심지어 가까운 지인들의 집안에서도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식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가끔 웃으며 만날 상대일 뿐이다. 사람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그리고 부모의 기대는 언제나 자식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무거운 법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맡기는 순간 말년의 기둥은 이미 기울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식은 마음의 버팀목이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멀어지지도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는 적당한 거리의 따뜻함, 그것이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기대면 안 되는 곳에 기둥을 세우지 않도록 제가 평생 보고 배운 진실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년의 가장 큰 위로라고 믿지만 사실 가장 흔히 무너지는 존재, 두 번째 대상, 배우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기대면 안 되는 두 번째 대상, 배우자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년의 마지막까지 곁에 있을 사람이라고 믿지만 제가 평생을 살아보니 이 믿음은 생각보다 훨씬 약하고 흔들리기 쉬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젊을 때부터 사람의 관계를 유심히 보는 편이었습니다. 대구에서 상회를 운영하던 시절 매일같이 시장 한복판을 오가며 수많은 부부를 봤습니다. 자식 공부, 장사, 집안 문제로 웃고 울고 다투던 사람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견고해지는 줄 알았지만 실은 세월이 쌓일수록 더욱 깨지기 쉬운 관계가 바로 부부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부부는 오래 함께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맞아떨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는 동안 서로 맞춰가고 양보하고 묵인한 것들이 쌓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틈이 생기기 마련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부라는 인연은 반드시 한 사람이 먼저 떠난다는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가 될지 모르는 그 현실은 평생 함께 해온 정을 한순간에 흔들어 놓습니다. 제가 수원 공장을 세우고 직원들을 가까이서 보살피던 시절 평생 해로하던 배우자를 잃고 난 뒤 삶의 균형을 잃어버린 직원을 여럿 보았습니다. 평소엔 강단 있고 성실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방향을 잃듯 휘청거렸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그동안 기댔던 마음의 기둥이 무너져버리는 것이죠. 사람은 둘이 너무 오래 의지하면 마치 한 몸처럼 엮여버리는 날이 옵니다. 제가 본 많은 부부는 서로에게 너무 깊이 기대다 보니 한 사람이 쓰러지면 다른 한 사람도 연달아 기력을 잃거나 병을 얻었습니다. 이건 나이가 들어서 더욱 흔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평생 함께 살았다고 해서 서로를 끝까지 이해한 채로 남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부부는 자식이 장성하고 집안일이 조용해진 뒤에서야 서로가 낯설다는 것을 깨닫곤 했습니다. 젊은 날의 분주함 속에서 진짜 마음을 나누지 못한 채 그저 역할과 책임으로 마주하다 보니 세월이 지나 고요해졌을 때 이 사람이 누구였나라는 감정이 스며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했습니다. 배우자는 함께 걷는 동반자일 수는 있어도 말년의 삶을 전적으로 맡길 보증인은 아닙니다. 부부는 서로를 보듬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말년의 버팀목까지 맡겨버리면 그 무게는 서로를 짓누르게 되고 결국 둘 모두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건 단순합니다. 배우자를 멀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를 마지막 기대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의지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너무 기대면 실망이 찾아옵니다. 따뜻한 정과 일상의 동반자, 그 정도가 가장 오래가는 거리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끝까지 붙들고자 하지만 가장 차갑게 등을 돌리는 존재, 세 번째 대상, 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기대면 안 되는 세 번째 대상, 돈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년의 가장 든든한 힘이라고 믿고 어떤 이들은 이 돈만 있으면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지켜본 바로는 동호도 사람을 쉽게 배신하는 것도 없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상회를 운영하던 시절 물건값을 제때 치르지 못해 애를 태우는 상인도 있었고 잠시 손에 돈이 들어왔다고 자랑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돈이 많다고 해서 마음이 편안했던 사람은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돈은 손에 잡히는 순간 안심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는 모래와 같습니다. 제가 자주 하던 말이 있습니다. 신용은 기업의 생명이다. 돈보다 무서운 것이 신뢰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 돈은 사람의 삶을 지켜주는 기둥이 아니라 그저 기둥 둘레에 감아두는 밧줄에 불과했습니다. 비에 맞고 바람에 스치면은 쉽게 끊어지는 그런 밧줄 말입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편해집니다. 몸이 불편해지면은 간병인을 둘 수도 있고 일을 쉬어도 당장 굶지는 않지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사람의 진심을 살 수는 없습니다. 제가 공장을 다니며 근로자들을 보살피던 때 어떤 분들은 모아놓은 재산을 믿고 말년이 편안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프거나 힘든 시기가 찾아오면 돈을 들여 돌봄을 받았다 해도 그 옆에 진심으로 마음을 써주는 사람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돌봄을 직업으로 하는 이들도 일은 책임감으로 해낼 수 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미소와 온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인간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지 지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돈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외로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을 때는 주변에 머무는 사람도 있지만 그 돈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바닷물이 빠지듯 순식간에 멀어져 갑니다. 그 모습은 저 역시 사업을 하며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달라붙을 땐 뜨겁던 사람이 이익이 사라지면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리는 모습.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확신했습니다. 돈은 노년의 연료일 뿐 기둥이 될 수 없다. 연료는 채우면 잠시 따뜻하지만 기둥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돈은 결코 기둥이 되지 못합니다. 말년의 외로움, 마음의 허전함, 내일이 두려운 그 불안은 돈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이야기할 세 가지 자기 자신, 신념, 고독 이 세 가지뿐입니다. 이제 그 중요한 세 존재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년에 절대 배신하지 않는 첫 번째 대상, 자기 자신입니다. 이제부터는 말년에 반드시 기대해야 할 첫 번째 대상,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잘못된 기둥을 내려놓아야 한다면 그 빈자리를 채워줄 첫 번째 존재는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살아오며 가장 확신하게 된 진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스스로를 다스리는 법을 중하게 여겼습니다. 대구에서 상회를 운영할 때도 새벽마다 장부를 정리하고 물건을 직접 확인하며 남이 나를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느꼈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깨달았습니다. 내 삶의 키를 남에게 넘겨주는 순간 흔들리는 건 결국 나다. 나이가 들수록 이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기쁨도 분노도 슬픔도 외로움도 모두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기 감정의 스위치를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심지어 날씨 같은 외부에 맡깁니다. 그러니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기대는 사람은 다릅니다. 마음의 스위치를 스스로 쥐고 있으니 남의 표정이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한 가지 습관을 오래도록 지켜왔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라고 한탄하기보다 지금의 상황을 내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거대한 위기든 작은 불편이든 그것을
내가 풀어야 할 문제로 받아들일 때 사람은 이상할 정도로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정리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기대, 후회, 집착, 상처를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아두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짐을 내려놓지 않는 한 새로운 바람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며 수없이 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도 아쉬운 일도 있었지요. 하지만 저는 오래 붙잡아 두지 않았습니다. 미련을 쥐면 손이 무거워지고 손이 무거우면 앞으로 걸음을 내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삶은 결코 외로운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자유로운 삶입니다. 읽고 싶은 책을 읽고 걷고 싶은 길을 걷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루를 채워가는 삶. 그 삶은 마음의 자립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이 단단할수록 누군가가 도와줄 때 그 친절이 더 크게 느껴지고 감사가 깊어집니다. 도움에 의존하는 마음이 아니라 도움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첫 번째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삶의 폭풍 속에서도 마음을 지켜주는 신념과 정신적 믿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둥입니다. 바로 말년에 반드시 기대야 할 두 번째 대상, 신념과 정신적 믿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평생 사업을 하며 수많은 위기와 마주했습니다. 전쟁, 경기, 침체, 공장의 화재, 예기치 못한 실패. 그런 파도 앞에서 사람이 마음을 붙들 수 있는 것은 돈도 권력도 주변의 칭찬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붙잡아 준 건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종교적 수행을 깊이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세상을 오래 보며 한 가지 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간다. 기쁨도 건강도 명예도 성공도 마치 계절처럼 왔다가 반드시 떠난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는 순간 저는 비로소 편안해졌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하던 초창기 상해에서 무역업으로 발을 넓히고 공장을 세웠을 때도 모든 것이 늘 계획대로 움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수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때도 있었지요. 그럴 때 제가 꼭 되뇌이던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한때다. 지나가는 바람에 마음을 송두리째 내주지 마라. 저는 이것이 정신적 믿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또한 지나간다는 사실을 마음 한가운데 두는 것. 사람은 잃을까 두려워할 때 가장 흔들립니다. 건강이 무너질까 두렵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렵고 자기가 쌓아온 명예가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은 본래 사라지는 것이며 그 흐름 속에서 모습을 바꿀 뿐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두려움이 서서히 잦아듭니다. 제가 나이 들어 깨달은 건 이렇습니다. 신념은 노년의 마지막 대화 상대입니다. 어떤 모습의 나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책망하지 않으며 부끄러움 없이 품어주는 존재, 그건 사람이 아니라 마음속의 믿음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아무리 남에게 실망을 주는 순간이 있어도 이 믿음만은 말합니다. 괜찮다. 너는 지금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 이렇게 나를 감싸주는 정신적 힘이 있어야 노년의 폭풍을 맞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주변에 많은 사람을 보며 느낀 점도 같습니다. 말년의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누가 돌봐줘서도 아니라 자신만의 믿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 덕분에 사소한 일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이름 앞에서도 담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둥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처음 들으면 가장 의외지만 사실은 말년을 가장 단단하게 지켜주는 힘, 세 번째 대상 고독입니다. 이제 마지막 기둥입니다. 바로 말년에 반드시 기대야 할 세 번째 대상 고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들으면 가장 생소하고 어쩌면 가장 불편하게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고독이 어떻게 기대야 할 대상인가? 하지만 제 평생을 돌아보면 고독은 저를 가장 깊이 단련시키고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준 스승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과 외로움을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로 채우고 싶어 몸부림치는 마음이고 고독은 스스로를 만나도록 이끄는 조용한 방입니다. 저는 사업을 하며 수없이 많은 결정을 혼자 내려야 했습니다. 대구 상회 시절에도 수원 공장에서 밤새 불이 꺼지지 않던 시절에도 회사를 더 크게 만들지,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지, 떠날지, 머물지, 그 어느 결정도 누구와 상의해서 내릴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순간 제 곁에 남아있던 건 오직 고독이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비로소 자기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기대도, 일터의 소음도, 세상의 평가도 잠시 멀어지면 그제야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 질문이 또렷하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고독을 받아들인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나를 채워달라는 마음으로 사람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채우기 위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 만나는 것. 이 차이는 말년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자꾸 누군가를 붙들려고 합니다. 자식이든 배우자든 친구든 누구라도 곁에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저는 제 주변에서 그렇게 붙드는 사람일수록 더 쉽게 상처받고 더 자주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반대로 고독과 친해진 사람들은 혼자 있어도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어도 초라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마음을 단련하고 자신을 다시 세우고 인생 후반을 더 단단하게 살더군요. 제가 마지막까지 글을 쓰고 생각을 정리하며 삶을 되돌아볼 수 있었던 것도 고독이 제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저를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조용하고도 강한 힘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실패나 패배의 표시가 아닙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길이며 말년을 지켜주는 가장 강한 뿌리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기둥, 자기 자신, 신념, 고독, 이것이 말년을 단단하게 세우는 세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기둥, 자기 자신, 신념, 고독을 말년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 방법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젊을 때부터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는다고 멈추는 존재가 아니다. 배우는 걸 멈추는 순간 그때가 진짜 늙는 순간이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키우는 것입니다. 젊은 날엔 바빠서 못했던 일들, 미뤄두었던 책 읽기, 손에 익히고 싶었던 기술 가볍게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저도 사업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공부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여유가 나는 순간부터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 했습니다. 머리를 움직여야 마음도 움직입니다. 오늘 배운 것이 내일의 나를 지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을 빌리기 전에 스스로 몸을 돌볼 수 있는 힘, 그것이 말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저는 늘 직원들에게 몸이 무너지면 정신도 금방 기운을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몸은 놀라울 정도로 건강을 붙잡습니다. 자기 몸을 지키는 건 자기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와의 느슨한 연결입니다. 자식에게 얽매이거나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기대지 말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혼자 살아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과의 인사,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의 모임, 가벼운 봉사활동 같은 연결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삶에 작은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나친 의존을 만들지 않는 거리감입니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그 거리가 노년에 가장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신념과 마주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결코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저도 일평생 바쁘게 살았지만은 아침이나 밤에 잠시 스스로를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눈을 감고 내가 오늘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무엇에 감사했는지 고요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먼지가 가라앉습니다. 마음의 소음이 줄어들면 삶의 어떤 문제도 생각보다 작은 돌멩이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독을 누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이 찾아오면 허전함 대신 드디어 나와 마주할 시간이 왔구나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쓰는 글이 아니라 나를 위해 쓰는 글을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몇 줄이 내 인생을 스스로 정리하고 남은 시간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아주 깊은 힘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사람은 자기 인생의 결을 다시 발견합니다. 내가 무엇을 지켜왔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둥을 일상에 들여놓으면 노년은 두려움의 시기가 아니라 마음이 성숙해지는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가까워질수록 삶은 점점 더 고요하고 아름다워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말년의 진짜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바로 말년의 진짜 의미와 마지막 교훈. 제가 평생을 살며 사람을 보고 회사를 이끌며 가장 깊이 깨달은 마음의 결론입니다. 노년이라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낯설고 때로는 두려운 시기입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돈도 더 이상 예전처럼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실을 탓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장사에 실패한 사람, 가족 문제로 지쳐 있는 사람, 나이 들어 마음이 허해진 사람들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나는 혼자가 된 걸까? 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젊은 날 자식 때문에, 일 때문에, 가정 때문에 늘 나를 뒤로 밀어두고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내 마음을 묶어두고 살았지요. 그러나 말년은 그 묶인 매듭을 하나씩 풀어 다시 나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이 두려운 이유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잊은 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년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노년은 삶의 마지막 공부이며 스스로를 완성하는 시기다. 자기 자신을 기둥으로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품고 고독과 손을 잡는 사람은 말년이 깊을수록 오히려 마음이 고요해지고 단단해집니다. 제가 생애 마지막까지 글을 쓰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세 가지가 제 마음을 붙잡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완성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년이 조용히 무너지는 사람은 밖에서 기둥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년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사람은 기둥을 자기 마음 안에서 세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마음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어떤 재산도 여러분의 마음을 대신 묶어주지 않습니다. 마음은 마음으로만 지켜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 5분이라도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
짧은 산책, 작은 배움, 가벼운 인사,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해지는 연습.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말년은 두려움이 아닌 평온과 자유가 깃든 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노년은 인생의 마지막 완성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장이 무너지는 소리 없이 사라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용하지만 단단하고 차분하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